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주식을 3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4억 정도를 벌어보고 나니까 이 말을 조금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주식에 사랑에 빠져서 3년 동안 겪었던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한미반도체에 투자한 건 2023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수익이 1억을 넘어갔습니다. 1억을 넣었는데 1억을 번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에 빠집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을 벌 때와 미인을 볼 때 우리 뇌에서 정확히 똑같은 보상회로가 활성화되거든요.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매일 회사 뉴스를 찾아보고 실적을 보고 산업을 공부하고 주가가 오를 때마다 역시 내가 맞았구나. 점점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1억이 넘었던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 벌었던 돈을 전부 반납하고 나중에는 원금까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식과 사랑에 빠져버려서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격언은 결국 이런 상황을 경계하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유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을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심리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가격에 새로 살 것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새로 사기는 싫은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팔지도 않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결정입니다. 오늘 팔아서 현금을 가질 수도 있는데 팔지 않았다는 건 그 돈을 오늘 다시 그 회사에 투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회사가 이유 없이 떨어졌다면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처음 이 주식을 샀던 이유가 아직도 유효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적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거나 회사의 경쟁력이 훼손됐거나 처음 세웠던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증거가 나왔다면 아무리 좋아했던 주식이라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악재가 나오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적이 안 나오면 다음 분기를 기다리고 다음 분기도 안 나오면 내년을 기다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산 선택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미반도체에 1년 반 정도 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부터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주식을 3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약 4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장기 투자가 답이네. 결국 안 팔고 버티니까 4억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과정의 모든 판단까지 옳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상승에서 1억이 넘는 수익을 보고도 팔지 못했고 결국 그 수익을 전부 반납하고 원금 손실까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넘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견뎌야 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너무 좋아했고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끝내야 할 때 끝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저는 한미반도체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일부도 아니고 전액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3년 동안 들고 있던 주식이었습니다. 수없이 뉴스를 찾아봤고 오르고 떨어지는 걸 같이 겪었고 제 자산을 몇 억씩 움직였던 주식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가차없이 전부 팔았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투자자는 투자자의 마인드만 가져야 한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라는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사랑에 빠져야 오래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질 때마다 공포에 질려 팔아버린다면 3년 동안 한 종목을 들고 있기도 어렵습니다. 회사를 공부하고 산업을 공부하고 내 투자 아이디어에 확신을 갖는 것, 여기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혼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 마음에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회사도 변하고 산업도 변하고 주가도 변합니다.
그런데 결혼해버리면 쉽게 헤어지지 못합니다. 주식으로 치면 손절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혼하면 서류에도 남고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잘못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나는 이 회사와 평생 간다. 이 주식은 절대 안 판다. 이렇게 되는 순간 투자가 아니라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건 괜찮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3년 동안 투자했던 한미반도체를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오래 만난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생각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전액 매도해놓고도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다시 들어갔습니다. 비유하자면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한 번 만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갔다가 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해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주식과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저한테 4억이라는 큰 돈을 벌어준 주식입니다. 아마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가 무엇인지, 버틴다는 게 무엇인지, 보유 편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것만큼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아하는 주식은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걸.